민재는 핸들을 단단히 잡았다. 서울의 한강변 도로를 따라 오픈카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여름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러나 그의 심장은 바람보다 더 거세게 요동쳤다. 서준아. 오늘 좀 이상하다. 무슨 일 있냐? 민재가 조수석에 앉은 서준을 힐끔 보며 물었다. 서준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린 채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꼼지락거렸다. 민재와 서준은 같은 광고회사에서 3년째 함께 일하며 서로를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였다. 민재는 28세. 활기차고 직설적인 성격의 기획팀 대리였다. 반면 32세의 서준은 디자인팀의 차분한 팀장으로 늘 침착하고 이성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들은 매주 금요일 퇴근 후 맥주 한 잔을 기울이며 세상 모든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다. 하지만 오늘 서준의 침묵은 민재에게 낯설고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야, 진짜 왜 그래? 말 안 하면 나 화낸다. 민재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깊고 흔들렸다. 민재야.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그 순간 민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서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그들의 드라이브는 우연히 시작되었다. 민재가 새로 뽑은 오픈카를 자랑하고 싶어 서준을 끌고 나왔던 것. 한강을 따라 달리며 음악을 틀고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는 평범한 주말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서준의 표정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민재는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할 말.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굴어. 민재는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서준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봤다. 나 사실 오랫동안 고민했어. 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한테 솔직해지고 싶었는데 자꾸 겁이 났어. 민재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겁. 내가 너 무섭게 생겼냐? 서준은 작게 웃었지만 그 웃음은 금세 사라졌다. 아니야. 내가 무서운 거지. 너한테 이 말하면 우리 사이가 변할까봐. 민재는 차를 한강공원 근처에 세웠다. 한강의 잔잔한 물결이 햇빛에 반사되며 반짝였다. 그는 서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야, 김서준. 너 나한테 무슨 말 하려고? 그냥 말해. 나 화 안 낼게. 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민재야. 너 좋아해. 시간이 멈춘 듯했다. 민재의 눈이 커졌다. 그는 숨을 멈췄다. 뭐라고? 너 좋아한다고. 그냥 친구로 좋아하는 게 아니야. 서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다. 이성애자인 줄 알았던 내가 너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야. 민재는 말을 잃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서준은 늘 이성적이고 늘 완벽한 친구였다. 그런데 지금 서준은 그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감정을 던졌다. 민재는 자신도 모르게 핸들을 꽉 쥐었다. 너 진심이야?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심이야. 미안해. 민재야. 갑자기 이런 말 해서 민재는 차에서 내려 한강변으로 걸어갔다. 서준도 조용히 따라 내렸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강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민재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서준을 친구로 거의 가족처럼 여겼다. 하지만 서준의 고백은 그 모든 관계를 뒤흔들었다. 왜 하필 나야? 민재가 낮게 물었다. 서준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너니까. 네가 날 웃게 하고, 네가 날 위로하고, 네가 날 나답게 만들어. 민재는 고개를 돌려 서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준의 고백은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이성애자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서준의 말이,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 진심 어린 눈빛이 민재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는 자신이 서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고백이 그들의 우정을 어떻게 바꿀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민재는 서준을 마주쳤다. 서준은 평소처럼 침착한 척했지만 그의 눈에는 어제의 고백이 남긴 흔적이 있었다. 민재는 서준을 피해 다녔다. 그는 아직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서준의 존재는 그의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회의실에서, 복도에서, 점심시간에. 서준은 언제나 민재의 곁에 있었다. 민재는 혼란스러웠다. 그는 서준을 밀어내고 싶었지만 동시에 서준의 곁에 있고 싶었다. 그는 서준의 고백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야 했다. 한편, 서준은 자신의 고백이 민재에게 부담이 되었을까봐 두려웠다. 그는 민재와의 우정을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것도 더 이상 불가능했다. 그는 민재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솔직해지고 싶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민재와 서준은 각자의 마음과 마주하며 서로를 향한 감정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이 드라이브는 단순한 주말 나들이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삶을,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다. 민재는 사무실 책상에 앉아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화면에는 광고 캠페인 초안이 띄워져 있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서준의 고백으로 가득했다. 너 좋아해. 그 세 글자가 그의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렸다. 민재 씨. 자료 준비됐어요. 팀원의 목소리에 민재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아. 응. 곧 보내줄게. 그는 급히 대답했지만 손은 키보드 위에서 맴돌 뿐이었다.
서준은 디자인팀 자리에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재는 멀리서 그의 뒷모습을 훔쳐봤다. 서준은 늘 그렇듯 깔끔한 셔츠를 입고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재에게는 이제 그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다. 서준의 고백이 그의 눈에 새로운 필터를 씌운 듯했다. 점심시간. 민재는 일부러 혼자 카페로 향했다. 그는 서준과 마주치는 것이 어색했다. 하지만 카페 문을 열자마자 서준이 이미 그곳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기서 뭐해? 민재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서준은 미소 지으며 커피잔을 들었다. 너 올 줄 알았지? 여기 내가 좋아하는 아메리카노 나오는 곳이잖아. 민재는 한숨을 쉬며 서준 맞은편에 앉았다. 너 진짜. 나 피하려고 해도 못 피하게 하네. 서준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다. 미안. 내가 부담 줬지.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나 혼란스러워. 그들은 잠시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민재는 서준의 손을 바라봤다. 늘 침착하고 단정했던 그 손이 어제 한강변에서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그 떨림이 자신 때문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묘하게 아팠다. 서준아. 너 언제부터 그랬어?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준은 잔을 내려놓고 민재를 바라봤다.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겠어. 그냥.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내 일상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었어. 내가 웃을 때, 내가 같이 웃고,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더 아팠어. 민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런데 왜 이제야 말한 거야? 겁났으니까. 너한테 거절당하면? 너까지 잃을까봐. 서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무거웠다. 민재는 서준의 말을 곱씹었다. 그는 서준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알았다. 하지만 그는 아직 자신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 그는 서준을 친구로 사랑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정말 친구로서의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서준과의 메시지를 훑어봤다. 평소처럼 가벼운 농담, 일상적인 대화들. 하지만 그 메시지들 속에 서준의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다가왔다. 민재는 서준과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작년 크리스마스. 회사 파티에서 서준이 취해서 민재의 어깨에 기대며 웃던 모습. 프로젝트 마감으로 지쳤을 때 서준이 몰래 책상에 올려놓은 초콜릿. 그 모든 순간이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며칠 후 민재는 서준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서준이 제안한 한강변 산책이었다. 두 사람은 조용히 강변을 걸었다. 여름밤의 공기는 따뜻했고 강물은 잔잔하게 빛났다. 민재야. 내가 너무 갑작스러웠지.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나도 내 마음을 잘 모르겠어.
서준은 멈춰 서서 민재를 바라봤다. 그럼. 천천히 생각해봐. 나 급하지 않아. 너만 괜찮다면. 우리 그냥 예전처럼 지낼 수 있어. 하지만 민재는 알았다. 아무리 예전처럼 지내려 해도 그들의 관계는 이미 달라졌다. 서준의 고백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었다. 민재는 그 선을 넘을지 아니면 그 선을 지킬지 결정해야 했다. 그날 밤 민재는 꿈을 꿨다. 꿈속에서 그는 서준과 한강변에서 춤을 췄다. 그들은 웃으며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민재는 꿈에서 깨어나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준을 떠올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서준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 인정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았다. 민재는 자신이 이성애자라고 믿어왔다. 그는 이런 감정을 처음 느꼈다. 그는 서준을 잃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새로운 감정을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웠다. 민재는 결심했다. 그는 서준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고 서준과 함께 이 감정을 탐색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민재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는 아름다웠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서준과의 산책 이후 그는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다. 민재 씨, 오늘 좀 멍하네요. 동료인 혜린이 다가와 웃으며 말했다. 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혜린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다. 서준 씨랑 무슨 일 있었어요? 요즘 둘이 좀 어색해 보이던데. 민재는 당황했다. 그는 자신과 서준의 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이는지 몰랐다. 아니, 그냥 평소랑 똑같아. 그는 얼버무렸다. 하지만 혜린의 말은 민재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는 서준과의 관계가 단순히 그들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회사, 친구들, 가족.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터였다. 그날 저녁, 민재는 서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진지하게 얘기하고 싶어. 내일 저녁에 시간 돼? 서준의 답장은 바로 왔다. 응. 언제든지 좋아. 다음 날, 두 사람은 한강 근처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테이블 위에는 간단한 와인과 음식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민재는 음식에 손도 대지 못했다. 그의 손은 긴장으로 땀에 젖어 있었다. 서준아. 나 내 고백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 민재가 입을 열었다. 서준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네가 고민 많이 했을 거야. 민재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나. 처음엔 내 말 믿기 힘들었어. 내가 이성애자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너 생각할수록 내 마음이 이상해. 서준의 눈이 커졌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나도 너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어떤 좋아함인지 아직 모르겠어. 친구로서인지, 아니면 그 이상인지.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서준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민재의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민재야. 나도 처음엔 혼란스러웠어. 내가 널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 자신도 믿기 힘들었어. 하지만, 난 내 마음 따라가기로 했어. 민재는 서준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그 눈빛에 끌렸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해? 민재가 물었다. 서준은 미소 지었다. 천천히 가자. 우리 둘 다 준비가 필요하니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서준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이 새로운 감정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갈지 두려웠다. 며칠 후 민재와 서준은 다시 드라이브를 나갔다. 이번에는 민재가 조용한 경기도 외곽으로 차를 몰았다. 차 안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따뜻한 침묵이었다. 서준아. 나 사실 무서워. 민재가 운전하며 말했다. 뭐가? 서준이 물었다. 이 감정.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어떻게 볼까? 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도 무서워. 근데 민재야. 내가 너 좋아하는 마음은 그 두려움보다 커. 민재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는 서준의 말이 자신의 마음을 더 흔들리게 한다는 걸 알았다. 그들의 드라이브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차를 세우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서준의 어린 시절, 그의 꿈, 그의 두려움을 들으며 점점 더 그에게 끌렸다. 서준은 민재의 솔직함과 따뜻함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다.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서준은 민재가 자신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민재는 점점 더 서준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들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한강변 산책, 늦은 밤 드라이브, 조용한 카페에서의 대화. 그 시간들은 민재에게 새로운 감정을 탐색하는 기회가 되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민재는 동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다. 특히 혜린이 가끔 던지는 농담 섞인 질문들은 민재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민재 씨, 서준 씨랑 요즘 왜 그렇게 붙어 다녀요? 혜린의 말에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을 피했다. 서준은 그런 민재를 이해했다. 그는 민재에게 압박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는 민재와 함께 있을 때마다 행복했지만 동시에 민재가 완전히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어느 날 민재는 서준을 자신의 아파트로 초대했다.
처음으로 민재가 먼저 제안한 만남이었다. 민재는 서준을 위해 간단한 저녁을 준비했다. 테이블 위에는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놓여 있었다. 와, 너 요리도 할 줄 아네? 서준이 웃으며 말했다. 뭐? 이 정도야. 민재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식사 중. 민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준아. 나 너랑 같이 있는 거 좋아. 근데 아직도 무서워. 서준은 포크를 내려놓고 민재를 바라봤다. 무서운 거 알아. 나도 그래. 근데 민재야.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민재는 서준의 손을 바라봤다. 그는 그 손을 잡고 싶었지만 망설였다. 대신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서준아. 그날 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영화를 봤다.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였지만 민재는 영화 속 연인들의 모습에 자꾸만 서준을 떠올렸다. 그는 서준의 어깨에 기대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마지막 선을 넘을 용기가 없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민재와 서준은 같은 팀으로 배정되었다. 그들은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준비했다. 피곤했지만 그 시간은 두 사람에게 특별했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나누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프로젝트 마감날 팀은 성공적으로 발표를 마쳤다. 동료들은 축하 파티를 제안했고 민재와 서준도 함께 술집으로 향했다. 술자리에서 민재는 서준이 자신을 힐끔힐끔 바라보는 것을 느꼈다. 그 시선은 민재의 심장을 뛰게 했다. 술자리가 끝난 후 민재와 서준은 다시 한강변으로 걸어갔다. 밤 공기는 선선했고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민재야. 서준이 갑자기 멈춰 서며 말했다. 너 기다릴게. 네가 준비될 때까지. 민재는 서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그 순간 자신의 마음이 서준을 향하고 있음을 확실히 느꼈다. 그는 한 발짝 다가가 서준의 손을 잡았다. 서준의 손은 따뜻했고 민재는 그 따뜻함에 마음이 녹는 듯했다. 서준아. 나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서준의 눈이 반짝였다. 그는 민재의 손을 마주 잡았다. 나도.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민재는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서준의 손을 잡으며 그 두려움을 이겨낼 용기를 얻었다. 민재와 서준은 이제 공식적으로 연인이 되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서로의 감정을 탐색하며 새로운 관계를 쌓아갔다. 민재는 서준과 함께 있을 때마다 자신이 더 솔직해지고 더 행복해진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여전히 비밀이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친구로 보이도록 조심했다. 민재는 동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서준은 민재의 그런 마음을 존중했다. 어느 날
민재는 서준을 가족 모임에 초대했다. 민재의 부모님은 서준을 민재의 친구로만 알았다. 하지만 민재의 여동생 지은은 두 사람의 분위기를 눈치챘다. 오빠. 서준 오빠랑 진짜 그냥 친구야. 지은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민재는 당황하며 얼굴이 붉어졌다. 야. 뭔 소리야? 지은은 웃으며 말했다. 뭔가 느낌이 달라. 오빠. 솔직해져. 민재는 지은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가족에게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서준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가족의 반응이 두려웠다. 서준은 민재의 고민을 알았다. 그는 민재를 위로하며 말했다. 민재야. 네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 우리 천천히 가자. 민재는 서준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는 서준이 자신을 얼마나 아껴주는지 알았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민재는 서준의 아파트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고 서로의 꿈을 나눴다. 민재는 서준의 따뜻함과 진심에 점점 더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회사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민재와 서준이 자주 붙어 다니는 모습이 동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혜리는 민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재 씨. 서준 씨랑 무슨 사이예요? 소문 좀 이상해요. 민재는 당황했다. 소문. 무슨 소문? 혜리는 망설이며 말했다. 그냥. 둘이 연인 같다는 얘기 나돌아요. 민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서준과 상의했다. 서준아. 우리 회사에서 조심해야 할까? 서준은 고개를 저었다. 민재야. 우리 숨기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불편하면 내가 맞춰줄게. 민재는 서준의 말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서준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있는지 알았다. 그는 결심했다. 그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다. 민재는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솔직해지기로 했다. 그는 혜린에게 먼저 털어놓았다. 혜린아. 나 서준이랑 사귀어. 혜린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미소 지었다. 진짜. 와. 민재 씨. 용기 낸 거 멋지다. 혜린의 반응은 민재에게 용기를 주었다. 하지만 모든 동료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니었다. 몇몇은 어색한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민재와 서준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민재는 그들의 반응에 상처받았지만 서준은 그를 위로했다. 민재야. 우리만 행복하면 돼. 민재는 서준의 말에 힘을 얻었다. 그는 서준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재와 서준의 관계는 회사에서도 공공연한 사실이 되었다. 일부 동료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응원했지만 다른 이들은 냉소적인 시선을 보냈다. 민재는 그런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서준은 늘 그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어느 날, 민재는 부모님께 서준과의 관계를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그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찾아갔다. 거실에 앉아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저 서준이랑 사귀어요. 민재의 부모님은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그의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민재야, 그게 무슨 말이니? 민재는 차분히 설명했다. 저 서준이 좋아해요. 그게 친구로서가 아니라 연인으로서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재야, 네가 행복하면 되는데 엄마는 그냥 걱정이 돼. 민재는 부모님의 반응에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들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동시에 서준과의 관계를 지키고 싶었다. 그는 부모님에게 시간을 달라고 부탁했다. 집으로 돌아온 민재는 서준에게 전화했다. 서준아, 나 부모님께 얘기했어. 서준은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뭐라고 하셨어? 걱정하셔. 근데 너 포기하고 싶지 않아. 서준은 전화 너머로 미소 짓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재야, 나도 너 포기 안 할 거야. 그들의 대화는 민재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서준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다. 며칠 후, 민재와 서준은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다. 그들은 푸른 바다와 바람 소리를 들으며 서로의 손을 잡았다. 제주도의 바람은 그들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었다. 서준아, 나 너랑 이렇게 있는 거 꿈 같아. 민재가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준은 민재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민재야, 우리 이렇게 계속 같이 가자. 제주도에서의 시간은 그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웃고 서로의 꿈을 나누며 점점 더 깊은 사랑을 키워갔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온 후 그들은 다시 현실과 마주해야 했다. 회사에서 일부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은 여전했다. 민재는 그런 시선에 점점 지쳐갔다. 그는 서준에게 말했다. 서준아, 우리 그냥 다 버리고 어디론가 떠날까? 서준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민재야, 우린 도망칠 필요 없어. 우리 그냥 우리답게 살면 돼. 서준의 말은 민재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그는 더 이상 숨기거나 도망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서준과 함께 당당히 살아가고 싶었다. 민재와 서준은 서로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더 단단해졌다. 그들은 회사에서의 시선, 가족의 걱정, 그리고 사회의 편견을 마주하며 점점 더 강해졌다.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받아들였고, 서준은 그런 민재를 늘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어느 날, 민재는 부모님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에는 서준과 함께였다. 민재의 어머니는 서준을 보자 미소 지었다. 서준 씨,
민재 많이 아껴줘요. 서준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줌마. 민재는 제게 정말 소중한 사람이에요. 민재의 아버지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그는 서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민재는 눈물이 핑 돌았다. 그는 부모님의 축복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았다. 회사에서도 상황은 조금씩 나아졌다. 혜린을 비롯한 몇몇 동료들은 민재와 서준을 진심으로 응원했다. 그들의 사랑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다. 1년 후, 민재와 서준은 한강변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그들의 친구들, 동료들, 그리고 가족들이 모였다. 민재는 서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서준아, 너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됐어. 서준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민재야, 너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해.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며 세상의 편견을 이겨낸 여정이었다. 민재는 서준의 고백으로 시작된 이 드라이브가 결국 그를 진정한 자신으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았다. 파티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다시 한강변으로 걸어갔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한강의 물결은 여전히 반짝였고, 그들의 미래도 그처럼 빛났다. 서준아, 우리 앞으로도 계속 같이 가자. 민재가 말했다. 서준은 민재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응. 영원히.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민재와 서준은 서로를 사랑하며 세상과 마주하며 자신만의 행복을 만들어갔다. 그들은 서로의 곁에서 가장 진실한 자신을 찾았고 그 사랑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